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총무원들을 대상으로 첫 조회를 가졌습니다. 화합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법부종찰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 수호 보살개 수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문화재 당국의 무관심으로 전통 공예기술 분야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천직지사가 개산 1600주년을 맞아 사명대사를 기리는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최북단 미륵도량 금강산 화암사가 미륵부처님 점안법회를 통해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진각종의 총본산인 서울 월곡동에서 불교종단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첫 조회를 갖고 총무원 구성원들 간 화합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려복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 이른 아침부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집행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 처음으로 원래 조회를 열었습니다. 스님은 새롭게 소임을 맡은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무엇보다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종무원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내일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행 스님은 조회에서 화합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기본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져야 불교계가 대내외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화합과 혁신 문제, 우리가 화합을 하면서도 부단히 이제 내부적인 이제 또 내위적인 그런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더 좋게 이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후보자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승려복지와 같은 주요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임기 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원행 스님은 그러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은 마음고생들을 하셨고 그렇다고 그러한 고생이 또 뭐 한꺼번에 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하게 서로 노력하고 화합하도록 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무원들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원행 스님의 첫 원래 조회는 화합과 소통,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구성원들이 종무행정에 적극 참여해 미래의 한국 불교를 열어나갈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하는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환담을 갖고 29개 종단의 협의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발전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협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문덕 스님은 원행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단협이 더욱 발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스님은 특히 우리 모두가 일불제자임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종단협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불자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불교문화 예산의 원활한 집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종단의 12.7 법랑 기념관과 위례 신도시의 불교 전통체험관 건립불사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 대가들에게 참선 수행법을 배우는 세계 명상 힐링 캠프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행사 4일째인 어제는 세계 통합불교 운동을 펼치는 대만의 선승 심도 선사와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장 각산 스님은 간화선 수행 지도에 직접 나섰습니다. 태국 불교의 전설 아장가나 스님도 불자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수행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명상의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명상 힐링 캠프는 오늘까지 명상 실참, 좌선, 걷기 명상, 수행 지도 등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돌아보고 본래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8만대장경 수호 보살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해인사 보살개 수계법회는 신심을 일으켜 개를 받으려는 불자들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았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보정찰 가야산 해인사 구강류 앞마당, 불도를 서원하며 법성계를 읊으며 해인도를 따라도는 스님과 불자들의 여자백렬은 장엄한 그 자체입니다. 1200년간 화엄의 근본 도량으로 불자들의 신앙처가 되어온 한국 불교의 대표적 수행도량인 해인사가 지난 13일 8만대장경 수호 보살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살개 법회가 고려 8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개입니다. 오늘 보살개를 받으신 것은 참다운 불자, 또 참다운 인간,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짐하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 2천여 명의 불자들은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기 위해 참회 진언을 외며 철야정진했습니다. 수계법회 정명은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가 해주었습니다. 해인총림 종진 대종사가 계를 설했습니다. 갈마사리의 율주경성스님, 교수와사리의 유락성가대학원장 서봉스님 등 3, 4, 7정 스님들이 계사를 맡으며 일심청정을 일깨웠습니다. 48가지 경고계를 범하지 마시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 현성법을 읽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팔에 연비를 새긴 불자들은 불도를 실천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불성을 이루길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항상 죄를 짓잖아요. 안 지울 수는 없잖아요. 살다가 그 죄를 다 흐름같이 녹아내리려고. 네. 한 번 와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줄 모르고 왔는데 와서 그냥 한 번 더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보살개는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계율입니다. 불자들은 신심을 일으켜 진정한 불자, 부처님같이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784년을 온전하게 봉안해온 세계유산 8만대장경을 수호하고 지키겠다는 사명감도 되새겼습니다. 고통과 번뇌를 끊으려는 불자들의 간절한 실천 염원이 해인총림을 가득 채운 하루였습니다. 해인사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제1373주년 계산대제를 맞아 영축삼보 이윤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축삼보 이윤은 1373년 전 신라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친착, 가사, 경전을 모셔와 영축총림 통도사 산문을 연 모습을 재현한 이윤 행렬로 통도사 사부대중은 영축삼보를 산문 밖에서 금강계단 괴불대까지 이윤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삼보를 향해 절하며 꽃과 차공양을 올렸고 범패와 영산의식도 이어졌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은 산문 밖에서 괴불대까지 삼보를 장엄하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봉행하는 곳은 통도사가 유일하다며 학술적 부분을 보완해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로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종교 문화로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의 문화와 숨결이 녹아있는 국가 무형문화재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교예술을 포함한 전통 공예기술 분야가 특히 심각한데 문화재 당국의 관심과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쇠뿔을 펴서 얇게 갈아 만든 각지에 형형색색 문양이 입혀집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 화각.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맥을 잇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화각기술 보유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수자도 현재 3명뿐입니다. 제자 양성에 힘을 쏟기엔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내가 제자가 양성이 왜 안 됩니까? 어떤 공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의욕심이 있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여기 침투를 안 하지.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에는 범종과 석불, 괴불 등 불교문화재 보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전승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각처럼 전승의 맥이 끊어질 우려가 큰 기능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보유자가 없는 개인 종목 국가무형문화재는 모두 8개고 이 가운데 6개가 전통기술 분야입니다. 오래된 탱화나 괴불을 보수하는 작업인 배첩은 지난 2014년 김표영 배첩장이 세상을 떠난 뒤 여지껏 보유자 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받는 한 달 13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작품 전시라도 하려면 후원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이 전승과 보존을 위한 장인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한다고 장인들은 토로합니다. 돈 안 받고 일할 테니까 절에다가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리고 박물관 하나 놓고 그렇게 해달라 해도 돈 없으면 그냥 공짜로 해준대도 그것도 안 된다.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장인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이웃나라의 손짓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일본에 가면 선생님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 환경 다 준다. 그 대신에 그날은 난 그날로 가면 일본한테 모든 문화를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안 갔지. 왜 나조차고 가? 그건 아니다. 너 안 갔어. 중국에서도 몇 번 왔다 갔어. 수시로 바뀌고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문화재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문화재청이 연구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 통합관리 방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 전승 관련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행정을 보시는 분하고 실제로다가 실기를 하는 보유자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로가 좀 잘 의논을 해서 전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민족의 문화와 숨결이 녹아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제대로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관심과 지원, 면밀한 법적 뒷받침이 합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신라시대 아도 화상이 창건한 조계종 8교구 본사 경북 김천 직지사가 올해로 개산 16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직지사는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제전을 열어 개산 16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황악산에 위치한 선종대가람 직지사, 신라의 불교를 전파한 고구려 스님 아도 화상이 창건한 지 올해로 1600년을 맞았습니다. 직지사는 지난 12일부터 4일 동안 아도 화상의 전법 정신과 직지사에서 출간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제전을 열어 사찰 창건을 기념했습니다. 문화대제전은 경내 만덕전에서 계산대제 법요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직지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은 도량 작복과 헌화, 헌양 등을 통해 신라의 불교를 전하고 직지사를 창건한 아도 화상을 기렸습니다. 화상의 적법은 봉화에 이르러 2차도의 순교와 불교가 고향 동의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신라의 문화가 불교로 인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도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만덕전 앞 특설 무대에서 각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문화대제전 개막식을 갖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호국성사 사명대종사님의 문화대제전을 개최한 즈음에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북 도립국악단과 유명 국악인들이 출연한 기념음악회가 이어서 펼쳐지면서 가을밤에 정취를 더했습니다. 축제 기간 사명대사의 행장과 사상을 조명하는 심포지엄, 금강경 사경대회,
아도화상이 신라에 처음 전한 향을 현재로 내려받는 천년 수양식 등이 계속됐습니다. 또 성보박물관에서 직지사 1600년의 역사와 유물을 선보이는 직지사 1600년 기록전을 마련했고 청소년 100일장과 직지신인문학상 공모전도 진행됐습니다. 불교계 복지기관과 구호단체들도 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장터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직지사는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제전을 정례화해서 사명대사의 정신과 가르침을 현대에 계승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최북단 미륵도량이죠. 강원도 고성 금강산 화암사가 남북 평화를 발언하고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통일 미륵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 진폐율사는 1400여 년 전에 금강산을 외화하는 1만 2천 미륵보살이 상주하는 용화도량으로 화암사를 창건했습니다. 화암사는 남쪽 금강산이 시작되는 신선봉 아래 자리한 미륵도량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원찰이기도 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건봉사와 함께 승병들의 근거지가 됐던 호국불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화암사는 북녘땅과 이어진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금강산 신선봉자락에 미륵대불과 1080분의 미륵부처님을 모신 미륵전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최북단 도량이기도 한 화암사에 미륵부처님을 모신 것은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암사 미륵부처님 봉안을 계기로 남북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화암사 미륵부처님은 평화와 모든 생명의 행복이라는 서원을 담아 장엄됐습니다. 화암사 미륵대불은 높이 13m에 달하며 1080분의 미륵부처님도 일일이 손으로 조각해 사부 대중의 서원을 새겨 넣었습니다. 금강 역사와 호국을 상징하는 9마리의 용이 외화하도록 설계해 통일 미륵대불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점안법회는 범패와 관세음 보살춤 등으로 미륵부처님께 청정한 공양을 올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진행됐습니다. 또 미륵대불 점안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과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동참해 그 뜻을 더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금강산 화암사 미륵대불 점안식에 동참한 사부 대중들은 남북 평화 통일이 미륵부처님의 가피로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금강산 화암사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의 총본산이 자리한 서울 월곡동에서 제2회 월곡 달빛 축제가 열렸는데요. 명품 축제 현장을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각종이 자리한 서울 월곡동 일대가 떠들썩합니다.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부스와 나눔 장터에는 가족 단위의 시민들로 붐빕니다. 갖가지 거리 공연을 비롯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까지 풍성하게 마련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축제 분위기는 더욱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600여 개의 달빛 등과 대형 장엄 등이 곳곳에서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서울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진각종과 성북구청, 동덕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제2회 월곡 달빛 축제가 열렸습니다. 달빛 골짜기라는 지명에 어울리는 달과 빛을 주제로 한 문화 축제이자 불교계와 민간이 협력한 새로운 모델의 지역 문화 축제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성북구청 모든 지역민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축제는 어느 지역 축제보다도 멋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가득한 가운데 특설 무대에서는 인근 동덕여대 학생들의 노래와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은은한 달빛이 쏟아지는 월곡동 일대에서 가을밤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월곡 달빛 축제는 불교계와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명품 문화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각종은 앞으로도 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종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역 수륙제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가 지난 13일과 14일 경남 창원시 무학산 자락의 백운사에서 열렸습니다. 아랫역 수륙제 공개 행사는 지난 2014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위령 천지명양 수륙 무차 평등대제로 봉행됐습니다. 첫날 들보레와 운집종 타종 오추를 시작으로 봉행된 수륙대제는 괴불 이윤, 각단 권공, 관욕, 영산 작법 등으로 이틀간 이어졌고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 회장 석봉 스님의 상세한 설명도 곁들여졌습니다. 아랫역 수륙제는 영남 지역 민간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국가에서 설행했던 수륙제와 달리 영남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 창제를 이끈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대중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충청 역사문화포럼 이사장 도봉스님은 지난 한글날을 맞아 충북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 신미대사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나랏말싸미를 공연했습니다. 도봉스님은 뮤지컬에서 신미대사의 은사 함허 득통대사 역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뮤지컬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유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미대사와 함께 한글 창제에 앞장서고 신미대사에게 해각존자라는 법호를 내리는 과정, 스님이 머물렀던 복천함을 왕가의 원찰로 삼았다는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나랏말싸미도 박해일, 송강호 주연으로 본격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쟁 토론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의 자주와 소통, 창의, 포용의 리더십을 집중 조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의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패널들은 한글 창제에는 겉으로는 사대를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세종의 자주 정신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법을 따르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법을 가져야 된다. 그 소리가 다르니까 그 글자도 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자주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까요? 또 일반 백성들이 쉬운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경연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애민과 소통, 창의와 통합의 리더십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양녕대군을 지지하며 자신과 반대편에 섰던 황희정승을 껴안은 것이나 고려사를 사실대로 쓸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려준 포용과 인내의 리더십도 주목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의논해 봅시다라고 경청하려고 하는 모습을 세종대왕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때 많은 인재들이 생기고 많은 창의성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세종의 이 같은 리더십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독서를 비롯해 스스로 내공을 쌓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어떤 책은 100번 읽었다 그러고 어떤 책은 뭐 1000번 읽은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많은 사람과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융합을 하고 새로운 이제 이 창조를 이룩했다고 하는데요. 패널들은 오늘날에도 세종의 이 같은 리더십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좀 얘기해보자, 의논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그러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의 관료들을 통해서 이 규제 문제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세종대왕이 보여준 포용과 자주정신 그리고 이념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추구하는 과학 정신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아가자는 말로 토론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인문학 콘서트는 오늘부터 경상북도 구미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 연구소, 기초자치단체, 도서관 등에서 내년 2월까지 19번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홍릉에서 휴식과 힐링을 맛보는 문화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수림문화재단은 오는 26일과 27일 김희수 기념 수림아트센터에서 도심 속 라이프스타일 페스티벌 수림 뉴웨이브 2018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판문점과 DMZ 홍보를 위해 미국 유력 여행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방한 팸투어를 엽니다. 투어 참여자들은 미국 중동부 지역 12개 여행업체 사장과 상품기획 담당자들로 오는 20일까지 부산을 시작으로 불국사와 월정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조계종의 전국 교구 본사에서는 계산대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진각종의 총본산 일대에서는 불교 종단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은 축제도 열렸습니다. 불교계가 가을맞이 행사로 분주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첫 조회에서 화합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가을을 수놓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6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